안녕하세요. 만화보는 혁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루고 미루던 원피스 TMI 시리즈를 통합하여 리메이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아무리 리메이크라지만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붙여넣기만 하면 너무 양심이 없는 것 같아서 아직 공개하지 않은 TMI 오탄을 추가하여 함께 넣어두었으니 무엇이 달라졌나 찾으며 보신다면 이미 시청하셨던 분들도 재미있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널린 흔한 이야기들은 모두 뺀 원피스 팬들조차 잘 모르는 알짜배기 TMI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따 출발! 만화보는 혁이. 장고의 턱은 사실 장식이 아닌 버섯입니다. 장고는 해적을 하기 전 떠돌이 춤꾼이었는데 장사가 잘 되는 편이 아니라 잠만 잤다고 합니다. 목욕도 안 하고요. 그랬더니 턱에서 줄무늬 버섯이 자랐고 배가 고팠던 나머지 버섯의 머리 부분을 먹게 되었는데 그 순간부터 최면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맛도 없다고 하는데 악마의 열매와 공통점이 많네요. 고로 장고의 턱에 난 뽀뚜루는 장식품이 아닌 버섯의 밑동이었습니다. 참고로 장고의 눈은 선글라스를 벗어도 하트 모양입니다. 헤르메포의 아버지 도끼손 모으건의 턱을 깨부수고 철갑을 덧대게 만든 장본인은 다름 아닌 캡틴 크로입니다. 캡틴 크로는 목건의 턱을 깨부순 뒤 최면수를 걸어 자신을 체포한 것으로 위장하였고 모으건은 그 공으로 중사에서 소위로 승진하게 됩니다. 샹크스와 버기는 로저의 적단 시절 남극이 더 춥냐 북극이 더 춥냐로 시비가 붙은 적이 있는데 남극이 더 춥습니다. 샹크스의 승리입니다. 초파와 모자의 X 표시는 병원의 십자가 마크를 익혀둔 것입니다. 조로는 미스터 세븐에 의해 바로크워크스에 스카웃당한 적이 있습니다. 조로는 이에 사장을 시켜준다면 승낙한다고 하였고 이 말에 화가 난 미스터 세븐은 조로에게 덤벼들었지만 조로가 단칼에 미스터 세븐을 베어버렸다고 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미스터 세븐이 아닌 작중에 등장한 적 없는 전대 미스터 세븐이라고 합니다. 보통의 검사들은 칼을 왼쪽에 차는데 조로는 검을 오른쪽에 차고 있습니다. 작중에 대놓고 나온 적은 없지만 일검류를 사용할 때 대부분 왼손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왼손잡이로 보이네요. 조로는 돈을 주고 칼을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반면에 5자루 모두 고가의 좋은 검들 뿐이네요. 조로는 상디를 단 한 번도 이름으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디는 조로를 6번이나 이름으로 불러줬네요. 서로 가장 많이 사용한 호칭은 1업한 76권 기준 내 녀석입니다. 우sob은 카크보다 코가 큽니다. 인조 악마의 열매는 진짜 악마의 열매와는 다르게 일반 과일 맛이 난다고 합니다. 도플라밍고 패밀리의 모네와 슈거는 자매입니다. 로메오 클럽의 선교사 감비아는 루피 선배교의 선교사입니다. 상디와 결혼할 뻔했던 푸딩은 16살입니다. 참고로 상디는 21살입니다. 상디 이 개새끼. 상디와 듀발이 똑같이 생겨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디의 눈썹은 시계 방향으로 돌지만 듀발의 눈썹은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몰리는 푸시푸시 열매 능력자로 임펠다운 레벨 5.5를 만든 장본인이며 이 능력을 이용하여 100여 년 전에 탈옥하였다고 합니다. 같은 혁명군 멤버이자 레벨 5.5 오카마랜드의 수장이었던 이반코브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하네요. 밍크족은 털이 있는 동물은 안 먹는다고 하였지만 새는 먹는다고 합니다. 베나미가 어느 나라에서 가져온 거대한 황금 기둥은 루피가 하늘섬에서 얘네를 쓰러뜨리고 황금종을 울릴 때 부러뜨린 황금종의 기둥입니다. 하늘섬 출신의 사람들은 모두 날개가 있는데 에넬과 간풀은 날개가 없습니다. 모두 신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스카이피아에서 간폴이 키우는 호박은 원래 자야에 없던 식물로 노랜드가 400년 전 샨도라를 위해 자야에 심어놓고 간 선물입니다. 골드로저의 수염은 원래 수염이 아닌 코털이었습니다. 추후 설정이 변경된 것이므로 원피스 1권을 본다면 확실히 수염이 아닌 코털임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임펠다운 레벨 6에서 탈옥해 검은 수염에게 붙은 죄수들 중 유일하게 아발로 피사로만 죄수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피카의 어깨는 원래 평범한 모양이었는데 수박을 상자에 넣고 키우면 네모난 모양으로 크는 것처럼 피카도 그런 모양의 갑옷을 입어 어깨가 그에 맞게 변형된 것이라고 합니다. 토트랜드에서
써니우를 대신하여 파괴된 태양의 적단의 배 스네퍼 에드오를 두고 와다치미가 피셔 타이거의 배라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이 스네퍼 에드오는 2호이며 피셔 타이거의 배가 아닙니다. 피셔 타이거의 스네퍼 에드오는 어인섬과거 편에서 코알라를 고향에 데려다준 직후 스트로베리 소장이 이끄는 군함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와다치미의 착각이거나 오다셈의 실수, 즉 설정 오류입니다. 이 같은 설정 오류가 하나 더 있는데, 제게 조우 2차 침공 당시에 모모노스케는 잭과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지만 어째서인지 쯔니시아의 눈을 통해 바라본 인물이 잭임을 확신합니다. 당시 그들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정황상 설정 오류에 가깝습니다. 현상금 수배자를 잡아서 돈으로 환급받을 때 죽여서 데려가면 원금의 70%밖에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는 잡아온 범죄자를 공개 처형하여 해군의 위험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루피의 초창기 현상금 사진 구석에 우솝이 나온 것은 알고 계시지만 조로의 초창기 현상금 사진 구석에도 우솝이 나온 사실은 모르고 계십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모두가 알라바스타 광장에서 숨겨진 폭탄을 찾을 때 우솝이 크로커다일의 입장에서 찾겠다며 코스프레하고 돌아다니다가 조로에게 한 대 얻어맞기 직전입니다. 로빈의 첫 번째 현상금 수배지는 보통의 현상금 수배지와 다르게 생겼습니다. 생사불문 인적사항 해군 마크 등 모두 빠져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30년 전 수배지라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분들이 계시지만 로빈보다 20년 먼저 수배자가 된 브룩은 모두 들어있습니다. 이 수배지는 계속 이렇게 등장하기에 오다 선생님의 실수가 아닌 의도로 보이네요. 애니에스 로비 사건 이후로는 보통의 수배지로 바뀌게 됩니다. 밀짚 모자 일당의 현상금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위쪽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페이지 1의 초창기 공룡폼 꼬리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었는데 2020년으로 넘어오며 스피노사우루스의 꼬리 화석이 새롭게 공개되어 물속에서도 헤엄칠 수 있는 지느러미 형태의 모양으로 복원도가 바뀌게 되었는데, 오다 선생님도 이에 맞춰 꼬리의 디자인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디자인은 울티엔 페이지 1대 루피 시점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디자인 변경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에이스의 초창기 문신은 불교에서 많이 쓰이는 한자 만자인데, 불교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서구권에서는 이 모양을 나치 모양으로 오해하는 일이 종종 생기게 되어 지금의 모양으로 디자인을 변경하였습니다. 한자만은 시계 방향으로, 나치 문양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엄연히 다른 모양이지만 예민한 사항이기에 그냥 바꾸신 듯합니다. 바나로섬에서 티치와 싸우는 시점부터 바뀐 모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이도우는 매명팔괴를 한 손으로 사용하지만 카이도우의 아들 야마토는 두 손으로 꽉 잡고 사용합니다. 샹크스는 원피스 단행본 등장인물 소개란에 매번 등장하지만 원피스 60권에서는 유일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 루피의 과거편이 주된 내용이라 거프와 다단으로 대체한 듯한데, 웃긴 건 원피스 60권에서는 샹크스가 등장합니다. 루피의 과거 이야기가 끝나고 흰수염의 장례식에서 마르코와 함께 등장하는데, 없어도 될 때는 굳이 나오더니 정작 나와야 할 때는 안 나오네요. 많은 분들이 작중 최초로 등장한 거인을 보리와 브로기로 알고 계시지만 최초로 등장한 거인은 다름 아닌 존 자이언트 중장입니다. 존 자이언트 중장은 루피가 첫 현상금이 걸린 직후에 해군본부에서 연설하는 모습으로 등장하였는데, 원금법 때문에 모두가 거인족임을 모르고 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해군 내 최고참이 누구인지 알고 계시나요? 해군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사람은 다름 아닌 또 존 자이언트 중장입니다. 빅맘의 과거 회상편에 나왔던 마더카르멜의 대사에 따르면 존 자이언트 중장은 해군에서 근무한 지 최소 60년이 지난 상태고, 추루와 생고쿠 그리고 가프는 모두 해군 동기로 56년째 근무 중으로 모두 존 자이언트 중장의 후임입니다. 정군 총수콩은 더 이상 해군이 아닌 정부 측 사람이기에 제외되었습니다. 테킬라울프로 끌려갔던 로빈이 입고 있던 죄수복의 죄수번호는 로빈과 프랑키의 생일을 합쳐놓은 것입니다. 오다 선생님은 이두를 작중에서 은근히 자주 엮고 드레스로자에서는 대놓고 커플티까지 입혀버리는데 합리적 의심이 되네요. 이처럼 생일로 조합해놓은 숫자가 또 있습니다. 써니후 냉장고의 비밀번호는 7326인데 나미의 생일 7월 3일, 상디의 생일 3월 2일, 로빈의 생일 2월 6일을 합쳐놓은 것으로
이 냉장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은 나미와 상디 그리고 로빈뿐이라고 합니다. 칸주로는 밥 먹을 때도 검을 쥘 때도 오른손을 사용하는 오른손잡이이지만 스파이로 있으며 발그림을 그릴 때는 왼손을 사용합니다. 못 그리는 척이 아니라 왼손으로 그려 진짜 못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메리호의 색깔일 것입니다. 하지만 메리호의 선두는 흰색이 아닌 갈색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작가가 직접 채색하는 단행본 표지에는 꾸준하게 갈색으로 나왔지만 로빈의 피부색을 하얀색에서 갈색으로 바꿔버린 것처럼 애니메이션 팀이 임의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루피가 드레스로자에서 입고 있던 해바라기 옷은 프랑키가 애니메이션 12기 오프닝에서 입고 있던 옷과 같은 옷입니다. 코코로와 톰을 부부 사이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이들은 그냥 절친입니다. 만악의 근원이라고도 불리는 이 젓가락 춤을 루피 일행에게 전수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요사기입니다. 요사기. 쿠마도리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지만 사실 쿠마도리의 어머니는 살아계십니다. 미친놈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셨으며 또 어떤 TMI를 알고 계신가요? 만약 제가 놓친 TMI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하여 소통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재미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